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8-2 할게요. 여기 특허권 이전 청구 99조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단문 문제 나오거든요. 단문 문제 나오는데 이걸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99조에 이 의, 취지, 요건, 효과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건데 그거 하기 앞서서 요거 종래 판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요것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래 판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판례들이었어요. 세 가지가.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그냥 99조의 2를 개정한 거거든요.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 판례가 꼬인 점을 논리적으로 꼬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판례의 사실관계랑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판례가 지금 2003 다가 있고, 두 번째 판례가 2011 다가 있고, 세 번째 판례가 2012 다가 있어요. 요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2003 다는 이렇게 다고 2011 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2012 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한테 특박권을 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이 특박권 이전 받아가 출원했어요. 근데 을이 출원하고 병한테 다시 특박권을 출원 이후 특박권 양도에 의해 가지고 병한테 양도를 했거든요. 근데 병한테 특박권 양도한 거는 민법 108조에 의해 가지고 무효였어요. 아시겠죠? 민법 108조가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받은 거예요. 등록받아가지고 갑이 을을 대위해가지고 병한테 특허권 이전 청구를 했는데 이걸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판례에서는 을이 병에 대한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피대위 권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논리는 뭐냐면 출원할 때 특박권 그 이전 받았으니까 출원할 때 특박권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출원 시에 특박권이 있어요. 출원 시에 특박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 해요.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 해요.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 하니까 우리가 특허권 이전 청구 있잖아요. 이전 청구를 허용을 하자. 요 논리예요. 아시겠죠? 정당 권리자 출원이 있으면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하면 되는 거고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출원 시에 지금 출원 시가 중요한 거거든요. 출원 시에 특박권이 있으니까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 하니까 우리가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 요 논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병한테 특박권을 이전을 안 했거든요. 이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전을 안 했는데 을이 그 무권리자 출원을 한 거예요. 지금 무권리자 출원해가지고 지금 등록 받았어요. 근데 을이 지금 아니 갑이 을한테 특허권 이전 청구한 거는 불허했어요. 왜 불허했냐면 지금 을이 출원할 당시에 이 출원 당시에 정당 그 무권리자에 해당하니까 특박권이 없으니까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거든요.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으니까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을 하지 말자. 요 논리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있으니까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을이 지금 있으니까 그죠? 지금 출원 당시 특박권이 있으니까 지금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하니까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 요거 판례가 2003 다 판례고 그다음 여기서는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출원 시에 특박권이 없으니까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으니까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지 말자. 요 논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두 개의 논리가 뭐예요? 정당 권리자 출원 할 수 있으면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하지 못하고 정당 권리자 출원을 못하면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 요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판례가 지금 꼬였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특박권을 이전 그 특박권은 재산권이니까 두개 이제 이중 양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중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민법 103조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요게 특박권 갑이 을한테 특박권 이전하고 또 갑이 병한테 특박권 이중을 양도를 했는데 요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민법 103조 흠결에 의해 가지고 요거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지금 병이 출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어요.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잘못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하는데 이걸 허용을 해요. 이건 논리가 꼬이죠. 지금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는 거잖아요. 출원 당시 특박권이 없는 거잖아요.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으니까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어요.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전 청구를 또 허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어요. 왜냐면 민법 103조 흠결에 의해 가지고 출원 당시에 특박권이 없는데 그럼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판례에서 이전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럼 논리가 꼬이잖아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여기 2003 다 판례랑 2012 다 판례는 뭐냐면 정당 권리자 출원 할 수 있으면 정당 권리자 출원 하고 정당 권리자 출원 못하면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 이 논리였는데 여기 중간 판례는 뭐예요? 정당 권리자 출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을 한 거예요. 이게 꼬였어요. 논리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냥 법조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다 허용하자. 정당 권리자 출원이랑 특허권 이전 청구랑 원래는 정당 권리자 출원 못해야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는 논리였는데 정당 권리자 출원 되든 말든 간에 그냥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우리가 특허법 99조의 2인 거예요.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정당 권리자 출원 있잖아요. 정당 권리자 출원 34조 35조에 의한 정당 권리자 출원이랑 99조에 의한 정당 그 특허권 이전 청구 있잖아요. 이게 투트랙 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고 무효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심결 받아가지고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한 이 첫 번째 절차라 무효 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특허권 이전 청구하는 이 두 번째 절차 있잖아요. 이 투트랙 절차로 우리가 이제 정당 권리자를 보호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99조의 2 투트랙 절차예요. 지금은 정당 권리자 출원이 되든 말든 간에 그냥 99조의 2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까지 아니면 그냥 끝. 그냥 요거 단문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99조의 2는 뭐예요? 특허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이 등록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하는 게 99조의 2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논리가 우리 법조문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이 등록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한다. 요거를 허용하겠다는 게 99조의 2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정당 권리자니까 갑한테 지금 이제 그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갑이 있고 출원했어요. 아직 등록받기 전이에요. 갑이 지금 무권리자 출원을 했는데 아직 등록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을이 여기 이제 출원했다가 이 출원을 명의 변경 신청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 갑이 지금 등록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갑이 등록받으면 99조의 2를 통해서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출원 단계에서 명의 변경 신청 출원 단계에서 이 출원을 을한테 주세요 하는 이제 명의 변경 신청 있잖아요. 요거 가능한 거냐? 명의 변경 청구를 가능한 거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법조문에 없어요. 명의 변경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법조문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는 이게 논의가 좀 정립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본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그러니까 이행해소 또는 정당 권리자에 관한 확인해소 이행해소 또는 확인해소를 제기한 이후에 판결문을 받아요. 이게 승소한 판결문을 받잖아요. 이 승소한 판결문을 받으면 출원이 명의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잖아요. 이 판결문을 받아요. 이 판결문을 받고 이 사람이 이 정당 권리자가 특허청에 가요. 특허청에 가가지고 저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절차가 이제 정립이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본 실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도 좀 판시하기를 했어요. 방론으로 판시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의 실용실한 출원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거 절차를 특허 등록받은 이후에는 99조의 2가 있지만 등록받기 이전에 출원 단계에서 명의 변경 이 절차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등록받은 이후에는 99조의 2가 있는데 그 전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무권리자가 등록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당 권리자의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소나, 그러니까 확인해소나 출원인 명의 변경에서 그러니까 이행해소를 제기한 이후에 승소 판결을 근거로 특허청에 가가지고 출원인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신청은 그냥 혼자 하는 거고요. 청구는 이제 야 너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청구거든요. 신청은 그냥 내가 특허청에 가서 하는 게 신청이고요. 청구는 야 너 내놔 하는 게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 확인해소나 이행해소를 청구한 다음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특허청에 가가지고 이 정당 권리자의 을이 특허청에 가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 이제 조영선 교수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가능하다.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를 구한 다음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특허청 가가지고 지금 직기관 처죠. 직기관청 가가지고 출원인 명령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답안지 쓰고 오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온 판례고 옛날 판례긴 하잖아요. 그래도 판례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갑이 을한테 뭐냐 여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의 이전 청구에 대한 가처분을 등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을1, 을2가 있잖아요. 을1, 을2가 이 특허권에 대해서 을1은 3분의 1, 을2는 3분의 2에 대해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1의 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처분 등록을 한 거예요. 갑이 을1의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록을 했어요. 아시겠죠? 가처분 등록했는데 이 특허권 전부 있잖아요. 이 특허권 전부가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병한테 넘어간 이후에 병이 정한테 전용실시권을 설정을 한 이런 사실관계거든요. 다시 갑 1과 갑 2가 있는데 갑 1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갑 2는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갑 1의 3분의 1 지분에다가 갑이 특허권 일부 지분 3분의 1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 등록을 했거든요. 이전 청구권을 가처분 등록을 했어요. 갑이 을원한테. 근데 그 다음에 이 특허권이 전부가 병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간 다음에 이 병이 정한테 전용시지권을 설정한 이런 사실관계예요.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일부 지분 범위 내에서 특허권 이전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3분의 1 지분 있잖아요. 여기 3분의 1 지분.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지금 특허권 지금 뭐냐 3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 갑이 지금 가처분 등록을 했잖아요. 가처분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전체가 지금 병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이 병한테 넘어간 특허권 중에서 이 3분의 1 지분 있잖아요.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등록후 특허권 이전의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록된 지분의 범위에서만 부여된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지금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는데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록된 지분 범위 내에서 부여가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봐봐요. 양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 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을 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은 3분의 1 지분 말고 3분의 2 지분 있잖아요.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록을 한 걸 가지고 3분의 2 지분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갑이랑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허권을 3분의 1 가지고 있고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제3자인 C한테 넘기려면 이 지분을 넘기려면 B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A랑 B랑 공유일 때 그러는 거고 A랑 B랑 공유일 때 그러는 거고 지금 갑은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한 특허권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갑은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한 특허권자가 아니고 갑이 특허권자는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한 특허권자는 을원이고 을원에 대해서 갑이 그냥 그 가처분만 하고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지분 있잖아요. 3분의 2 지분. 이 3분의 2 지분에 대한 여기 동의권이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갑은 지금 특허권자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특허권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죠?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 갑이잖아요. 갑은 그 지분이 이전 등록이 있기 전까지는 특허권 공유자가 아니에요. 갑은 지금 3분의 1 지분을 이전 받기 전까지는 갑은 특허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3분의 2 지분 있잖아요. 3분의 2 지분에 대한 동의권이 3분의 2 지분을 만약에 을2가 넘겨요. 거기에 대한 동의권이 갑한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양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 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 보존을 위한 그러니까 갑이 을2의 3분의 2 지분에 대한 양도에 대한 동의권이 없거든요. 이게 을2는 갑한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갑이 특허권자가 아니니까 을2는 을1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갑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지금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권에 대한 동의권의 보존을 위한 가처분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권이 있어야 그 논의를 할 만한데 동의권도 없는데 동의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은 당연히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쟁점이 뭐냐면 요거 특허권 일부 지분의 이전 등록에 대한 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에 대한 제3자가 전용시효권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병이 정한테 전용 시식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이 병이 정한테 전용 시식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전용 시식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여기 전부가, 이 특허권 전부가 가처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병이 정한테 전용 시식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면 아까 뭐 3분의 1 지분, 3분의 2 지분 그게 아니고 이 전용 시식권 전부가, 이 전용 시식권 전부가 갑이 을원에 대한 이 가처분 있잖아요.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에 반하니까 이 전용 시식권 설정 전부가 지분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요거 판례가 있으니까 좀 사실관계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취지만 알아두시고, 좀 암기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취지만 알아두시고 그냥 답안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약간 말 지원해가지고.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는 요거 세 가지 판례를 답안지에 써요. 그런 다음에 요거 99조의 2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요거 단문 쓰는 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판례가 어떻게 옛날에 이게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있었다. 그 모순되는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99조 2가 나왔다. 요거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